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놀이터 12번째 시간, 저는 놀이터지기 류한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올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지는 않을까 늘 마음으로는 걱정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다시 힘내서 좋은 책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냉장고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집집마다 냉장고도 크고 김치 냉장고도 따로 있는 집도 많고요. 그만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오래 두기만 하다가 버리는 식재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올해 이사를 하면서 짐도 많이 줄이고 냉장고도 많이 줄였어요. 김치 냉장고도 있었는데 없애고 또 큰 냉장고도 아주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먹을 만큼만 사니까 낭비도 없고 냉장고가 작으니까 뭐가 있는지 다 보여서 빨리 비우게 되고요. 이렇게 냉장고 크기도 줄이고 냉장고에 좀 덜 의존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할 이 책을 발견하고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책 제목은 사람의 부엌, 부제는 냉장고 없는 부엌을 찾아서입니다. 이 책 사람의 부엌은 냉장고가 커다랗게 차지하는 부엌이 아닌 좀 더 자연에 가까워지는 부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 류지연님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냉장고로부터 음식을 구해내자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냉장고로부터 음식을 구해내자라는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이 책이 말하려는 게 뭔지 프롤로그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냉장고로부터 음식을 구해내자 프로젝트는 사라져가는 음식 저장 지식에 디자인이라는 형태를 입히는 것으로 출발했다. 냉장고에 꼭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은 식재료들 혹은 보관하면 안 되는 식재료들을 알리고 그 식재료를 보관하는 방법을 냉장고가 없던 시절을 살았던 이들에게 배워 알리고자 했다. 지금은 냉장고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은 냉장고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불필요한 사회 환경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관하느라 24시간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그 속에 꼭꼭 숨겨둔 식재료들은 썩어나간다. 저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니 모두가 냉장고를 멀리할 수 없겠지만 여러 세대를 걸쳐 쌓아온 지식의 도움으로 냉장고를 보다 현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인 식재료들에 대해 그리고 그 생명을 다루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냉장고 사용 이전의 삶이 궁금해 19세기 한국 고서를 뒤지기도 하고 20세기 초 세계대전 당시의 요리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다양한 나라의 할머니들의 살림 노하우와 요리 비법을 담아놓은 책들은 늘 관심거리다. 무엇보다 나는 여러 농장과 부엌을 내 발로 방문하여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알아낸 살아있는 지식과 이야기들을 만나고자 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의 부엌을 혹은 농장을 찾았다. 한 달에 5집을 방문할 때도 있었고 6개월간 농장 한 곳을 방문할 때도 있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 버스, 배,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꼬박 이동해야 할 때도 있었다.
이미 다듬어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아닌 날 것으로 놓인 사람들의 지식과 습관을 만나고자 했다.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흥미로울 수 있는 숨겨진 보석들을 찾고자 했다. 네, 책 속에 담긴 이렇게 냉장고 없는 부엌을 찾아 떠난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냉장고가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죠. 191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가정용 전기 냉장고가 등장했고, 한국에선 1960년대에 냉장고가 생산돼서 70년대부터 서서히 일반 가정에도 냉장고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냉장고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때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냉장고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냉장고 없이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그만큼 냉장고 없이 음식을 보관하고 저장했던 지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책에는 유럽과 남미까지 오래된 지혜를 찾아다녔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시골 마을을 찾아다닌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할머니 집에 찾아간 것처럼 정겹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고요. 냉장고 대신 썼던 방법들도 신기했습니다. 겨울엔 눈이 쏟아져 내리게 해서 냉장고로 썼던 저장고도 있었고요. 또 차가운 도랑물이 지나가게 해서 그 식재료들을 차갑게 보관했던 저장고도 있었고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저장 음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들 중에서 이탈리아 렌자 할머니 부엌으로 찾아갔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렌자를 3번째 만나러 가는 길,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집안에서는 기척이 없다. 체념하고 돌아서서 동네 교회 광장으로 나서려는데 빨갛게 달아오른 렌자가 텃밭을 일구고 있다. 렌자네 뒷문으로 이어진 좁은 골목 끝에서 돌아서면 눈에 들어오는 3평 남짓한 작은 텃밭. 작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이 오밀조밀 자라고 있다. 애호박, 가지, 샐러리, 빨갛고 푸른 상추 들과 바질리코 등의 허브들이 텃밭을 가득 메우고 있다. 노란 호박꽃이 예쁘다고 했더니 안 그래도 저녁 찬으로 호박꽃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다. 토마토를 바로 창고에 옮겨두고는 그녀는 이제 더 바빠졌다며 웃는다. 토마토가 많이 생겼으니 하루빨리 파스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파스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토마토 소스의 기본으로 토마토를 이용하는 요리가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잔뜩 만들어두고 토마토가 나지 않는 겨울에도 사용한다. 파스타는 적어도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간다고 하니 우리가 겨울을 대비해 김장을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텃밭이 큰 것도 아니니 냉장고 하나만 마련해도 수확한 토마토를 충분히 넣어둘 수 있을 텐데 렌자의 손은 벌써부터 바쁘다. 렌자의 창고를 슬쩍 들여다보니 토마토가 한쪽 구석에 쌓여 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가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렌자는 정색을 한다. 밖에 둬야 맛있는데 왜 냉장고에 넣죠? 실은 렌자 정색에 맛 좋은 토마토의 비밀이 숨어 있다. 토마토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채소로 10도 이하면 냉방병에 걸린다. 냉장고 온도가 1도에서 4도이므로 토마토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 사람이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셈이다.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지만 냉장고에 있는 동안 토마토는 영양소가 파괴되고 그 맛도 잃는다. 맛있는 토마토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것이다. 렌자의 식탁에서 눈에 띈 음식은 직접 만든 토미노 치즈. 치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자니 렌자가 수줍은 미소로 따라오란다. 텔레비전이 있는 벽 뒤편으로 작은 문이 하나 있다. 주인의 안내가 아니라면 있는지도 몰랐을 한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공간이 숨어 있다. 한쪽 벽에는 선반장이 놓여 있고 천장에는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렌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망사로 된 선반을 내려 보여준다.
맛있는 치즈의 비밀이지요. 젤리 상태가 된 치즈를 굳혀 먹고 싶으면 그대로 이 선반 위에 올려 굳히면 된다고 한다. 간단한 도구지만 이 선반에는 치즈 냄새와 렌자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유제품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치즈를 무조건 냉장고에 넣곤 했는데 생각해보면 치즈는 우유를 오래 먹기 위해 발명한 저장 음식이지 않은가. 1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치즈를 보관하는 특별한 장이 유럽 곳곳에 흔하게 쓰였다고 한다. 벌레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즈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들을 망사로 된 문을 단 나무장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보관하곤 했다. 과거에는 음식 종류별로 저장 방법이 달랐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춰 간단하면서도 맞춤한 도구들을 이용하곤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냉장고가 바로 그것이다. 고작 100년 만에 이 냉장 기술은 우리의 손과 눈으로 쌓아온 지식들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다. 네. 정말 이 글의 제목 쉬지 않는 손처럼 렌자 할머니의 손은 하루 종일 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왔던 그런 음식 저장의 지혜들이 냉장고에 다 묻혀버리고 사라져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냉장고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냉장고에 덜 의존하면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토처럼 냉장고에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것들도 다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실온에서 더 맛있게 보관하면서도 눈에 보이니까 바로바로 먹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장 음식도 한번 부지런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대 문명에 덜 의존하면서 아깝게 버리는 음식들도 줄이고 냉장고가 커다랗게 차지하는 부엌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부엌, 또 사람도 자연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었던 책 사람의 부엌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했던 활동들이 담긴 홈페이지와 또 테드 강연도 있는데 그 오디오 클립과 팟빵 댓글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오늘 사람의 부엌과 함께한 책모아 놀이터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올게요.